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났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10명 중에 9명이 비트코인 떨어진다라고 입을 모아서 합창을 하고 있었고, 그 반면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하락형 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7,800불대로 떨어지는 대신 8,200불대로 300불 정도가량을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전환됐다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숏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개미들을 그냥 사뿐히 지려밟고 가는 세력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총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알트코인 시총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좀 떨어진 다음에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도 나와 있어서 잠시 동안 이렇게 또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나온 소식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라이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라이트코인 재단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새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주일 후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제2회 라이트코인 서밋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뭔가 획기적인 그런 소식이 있으면은 라이트코인 가격 상승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게임 F1 델타 타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관련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F1 공식 디지털 수집품인 제페니스 에디션 2019를 약 91.5개의 이더리움,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한화 한 1,8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금을 들여서 또 이렇게 낙찰을 해갔습니다. 이더리움 부자들이 꽤 많은가 보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남성이 미국의 통신사인 AT&T 직원들이 해커들과 함께 심스와핑 공격에 가담해서 총 18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AT&T를 고소했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죠? 그가 사용했었던 거래소들은 쿠코인, 비트렉스, 코인베이스, 후오비, hitbit, 비트파이넥스 등이 있었는데요. 한 번에 다 털렸다라고 합니다. 특히 원고 같은 경우는 AT&T 직원들과 해커들이 탈취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한 채팅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AT&T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망신을 당할 수가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심스와핑을 통한 해킹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실 때는 항상 그 2단계 인증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인도의 재무장관이 리브라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리브라는 안정적인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다, 말 그대로 virtual currency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만약에 리브라가 사용될 경우 각 나라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는 우려가 있다 라는 발언을 해서 리브라를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어서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국의 규제 당국들은 암호화폐를 다룰 시에 신중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각국 정책 당국은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정책 조치는 물론 언사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인도가 제일 못하고 있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다른 나라들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인도야말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청문회 미루지 말고 제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 전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IMF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IMF는 리브라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 글로벌 자금 흐름 제조율 등 IMF가 오랜 기간 고민해왔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다. 글로벌 규제 당국들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뒷북 오지게 때리고 있죠. IMF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연구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왔었던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작년부터는 세계은행과 협력해가지고 IMF와 세계은행 내에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실험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쉬어가는 시간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가지고 차 안에서 음식을 시킨다든지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죠. 이번에 아마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드라이브 스루가 나온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So this is what it's like to go through Bitcoin drive-thru. So know when you're ready. Yeah, could I get
6 nugget meal, please. $12.90 total. Please join out. Second with that. All right, thank you. Hang on. Hey, buddy. Bitcoin, Cash, or FS instead? We'll pay with Bitcoin. Bitcoin. So I have here a wallet of Satoshi. It's a Lightning wallet. Makes transactions cheap and fast. That's all good to go. Awesome. Just down next to there, thanks. All right, thanks, buddy. So I also noticed they took Litecoin, Bitcoin, and BNB on the new Binance chain, and that's really cool. 자, 굉장히 빠르게 계산이 진행되는 것을 보셨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되는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BNB 세 가지 코인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정말 맛있고 몸에는 되게 안 좋은 패스트푸드를 차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기만 하면은 정말 좋겠죠. 상용화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할 점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비 차이나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현재 거래 처리 속도가 아닌 사용 사례에 주목을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에서 결제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가 업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편 일부 국가들에선 규제 문제 해소와 함께 대형 기관들의 진입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거래 처리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만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사용되는지가 이 미래 사회에서 이제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스캠 코인들은 전부 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리드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인이 이 HTC 신형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본 것 같아요. 사용 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비트코인 노드 실행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마치 내 폰이 스위스 은행 자체가 된 것과 다름없다라고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ATM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1900대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증가율은 50%입니다. 그 중에 북미의 비트코인 ATM 기계가 전체의 7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한 대가 있죠. 제대로 기능은 안 된다라고 하던데 있기는 있습니다. 자, ATM 기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기 있는 이분 플로리다의 오칼라라는 곳에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ATM 기기를 보고 반가우셔가지고 이렇게 셀카를 찍고 계십니다. 자, 힘내라 비트코인 외쳐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폼플리아노가 선정한 이번 한 주의 암호화폐 업계의 이슈.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1800만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이 된 것. 두 번째로는 세계 5대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그리고 거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가 우버, 리프트, 스포티파이 등 21개의 창립 멤버를 공개를 했고 이들 리브라 이사회 회원사들은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서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헌장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 세 번째로는 바이낸스의 누적 수익이 무려 10억 달러. 네 번째로는 버뮤다 정부가 USDC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세금 납부를 지원한다는 소식. 그리고 또한 디지털 달러 가능성 확대 등을 주요 업계의 뉴스로 다루면서 마지막에는 언제나 하는 말이 있죠. 비트코인은 아직 죽지 않았다. 비트코인 앞날이 창창합니다. 죽을 일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중에 모히트 소로우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RSI 등 많은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이 곧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곧 바닥을 치고 상승하게 될 것이다. 좀 모르니까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햄버거를 좋아하는 버거 크립토. 비트코인이 매일 233일 MA 이동평균에 놓여있는 8,150달러 이상에서 마감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10% 상승한 9,000달러 선까지 오를 수가 있다. 자, 지금 8,150불 넘었으니까 여기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세 지속 패턴을 보이려면 마찬가지로 8,150달러 이상의 가격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 반면에 이렇게 또 재를 뿌리는 양반이 한 명 있었으니 일카포 오브 크립토라고 하는데요. 이놈의 자식이 겉멋이 잔뜩 든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의 차트는 비트코인이 1,500달러에서 7,700달러로 떨어질 때 그때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최고점 8,350달러에 도달한 후 7,5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다. 너나 하락해라 임마. 이 중2병 걸린 자식. 자,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그런 분석도 있었죠. 허무맹랑하다며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피터 시프, 금 찬양론자인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는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차트가 끔찍해 보인다. 가장 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조만간 6,000달러까지 떨어질 뿐만 아니라 2,000달러 이하로도 붕괴될 수가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 거대한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자, 그나저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10년 동안 우려먹네요. 자, 아무튼 비트코인이 2,000달러 아래로 가면은 저는 더 사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 진짜 웃긴 게 피터 시프 같은 경우도 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제 수단 중에 하나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이트가 그 웹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여기 비트코인 받아주는 거 딱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터 시프 아저씨는 본인이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자, 물론 비트페이를 사용해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회사는 법정 화폐로 입금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본인은 법정 화폐도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얍삽하게 피터 시프 아저씨가 행동을 하시면은 이 메가피 삼촌이 소주병으로 대가리 낄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 2,000불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 분석, 이 조시레이저 분석도 봐야 되겠죠. 조시레이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여기 빨간 동그라미,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제 관심이 가장 많은 그 부분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다. 가격은 8,350불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일단 거기까지 올라간 후에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이 횡보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게 맞으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을 이렇게 뚫을 수가 있다라면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됐다라거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비트코인이 이렇게 갑자기 힘을 내주니까 또 이 익명의 트레이더 분석이 고개를 살짝 듭니다. 2019년 10월달까지 비트코인은 16,000불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100%의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는 이 익명의 비트코인 트레이더의 분석, 개인적으로는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맞추면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크리스마스 좀 멀었지만, 자, 아무튼 그의 분석이 맞다면은 비트코인은 2020년도 2월까지 29,000달러 정도 상승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 한번 펼쳐질 수 있을지 저희가 앞으로 약 9일 정도만 있으면은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정보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크립토 토마토야 힘내라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영상을 재생을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채널에 굉장히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점심도 맛있는 거 드세요.